자, 이제 토익 질문에 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질문입니다. 토익 좀 어떻게 해봐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선생님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익 시험을 보면서 점점 단어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긴 단어를 보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하는데, 토익에서는 secure이라는 단어 아시죠? secure처럼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즉 형용사와 동사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 신기하게 애정물에서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정물에 올려져 있는 질문을 보다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문을 올려주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있는데, 또 비슷한 느낌으로 무미건조한 청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휘 질문인데, 네, understanding, understandable, 이렇게 어원과 형태는 비슷한데 의미가 좀 달라지는 단어들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둘은 다르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이 토익 좀 어떻게 봐 님께서 하신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토익을 꿰뚫고 있는 질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토익이 품사가, 한 단어의 품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단어의 품사가 2개 혹은 3개까지도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개 품사가 되는 단어들을 문장에 집어넣어서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술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cure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안전한도 되고 아니면 공고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하고 동사하고 둘 다 되는 애보다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 분명히 보기에 명사 같은데 동사도 되고, 아니면 분명히 보기에 동사 같은데 명사도 되는 이런 단어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라고 제가 애정물 코너를 통해서 마치 실제 강의처럼 칠판을 펴놓고 이렇게 모든 걸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단어들, 이제 이분께서 짚어달라고 얘기하셨던 대로 핵심적인 단어를 딱 5개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이거 동사도 돼, 명사도 돼 라고 판단이 되시면 합격이에요. 하지만 하나라도 제가 명사가 됐던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품사가 부족한 거니까 앞으로 단어를 외우실 때 반드시 품사를 확인하면서 단어를 외워주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점수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막도 나갈 거예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얘가 동사지만 명사도 돼 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visit, 방문하다도 되지만 방문도 되죠. 그래서 your visit, 너의 방문 가능하죠? 두 번째, support는 지원하다도 되지만 지원, 지지도 되죠? 명사로. 세 번째, estimate이 뭐예요? estimate이 명사로도 들어오죠.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견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estimation하고 estimate가 동시에 보기에 나왔을 때 빈칸이 명사지 아니면 뜻을 구별하는 문제지 절대 품사만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가 다 알고 있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리뷰입니다. 토익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리뷰 앞에 빈칸 나면 you를 정답으로 할까요? 아니면 you를 정답으로 할까요? your review 아니면 you review, 둘 다 되죠. 왜? 리뷰는 동사도 되고 뭐도 되니까, 명사도 되니까. 자, 그렇다면 리뷰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당연히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디인지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elay입니다. 일단은 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delay가 지연시키다라는 동사라고만 알고 계시지 명사인 걸 모르시는데, 명사로도 충분히 쓰이고요. 지연이라는 말로 쓰이고, 게다가 복수 형태로 delays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5개 말고도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가 정말 많은데 제가 앞으로도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5개 중에서 조금이라도 낯설다라는 게 있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품사 확인 꼭꼭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미건조한 청춘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어 부분은 앞은 비슷한데, 네,
같은데 뒤만 다른 형용사, 예를 들어서 지금 understanding하고 understandable 이런 것들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물론 출제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출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반복적인 단어들을 비교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세트를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느낌, 테스트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현재 실력을, 상태를 파악하는 거니까 5개를 딱 물어볼 테니까 5개의 차이가 바로 머릿속에 의미가 떠오르면서 당연히 아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합격 계시고, 아니면 다시 갖고 계신 기본서를 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가볼게요. impressive, impressed 는 우리 예상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impressive는 뭐고? 인상적이고, impressed는 감동받은, 그렇죠, 라는 말로 사람밖에 수식을 못한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mplete하고 completed의 차이도 알고 계세요? complete이란 단어가 형용사도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정리할게요. completed는 끝난, 완료된이지만 complete는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로 끝난, 완료된 의미 말고도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고 계시다고요?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respective는 뜻이 각각의이고,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는 연속의, 그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 이거, favorable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호적이라는 말로 토익에서는 아무래도 favorable이라는 단어가 훨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출제가 많이 되고 또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우호적인.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라는 얘기를 할 때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s 이런 것들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줄여주는, 즉 공부할 것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많이 나오는 걸 먼저 공부해라.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적게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어려운 것들은 버려도 900점 충분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용사를 보게 될 때 이 형용사에서 나오는 파생어를 뭐가 있을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토익에 나오는 쌍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쌍을 제가 하나씩 정리해드리면 그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콕 짚어서 질문해 주시는 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영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정은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건데 왜 PP 형태로 쓰는지 알려주세요. PP는 된다라는 수동이잖아요. 근데 감정은 자기가 느끼는 건데 나 기뻐. 근데 왜 기뻐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 수동형인 PP냐 알려달라 라고 이렇게 물결 표시를 아주 많이 저까지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사실 영어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훨씬 기억이 오래 가니까 더 좋죠. 무조건 한기보다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면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을 우선 볼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동사 중에서 please라는 동사가 뜻이 뭐라고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만들다예요. 근데 나머지 모든 감정을 느끼는,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의 원형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예요. satisfy, 만족시키다, surprise, 놀라게 만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거든요. 아, 그렇구나. 원래 이 동사들,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의 의미가 뭐라고? 시키다,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니까 감정을 느낀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형용사도 앞에 어떻다라는 비동사 빼버리고 형용사인 pp만 남아서 실망을 느끼는 disappointed, 관심 있는 interested, 신나는 excited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애정을 덮으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뻔한 애들인데요. 하지만 gratify라는 단어는 알고 계세요? 이 단어도 토익에 출제가 됐었고 감정에 관련된 것이고 please와 똑같은 뜻이고 따라서 기쁨을 느끼는 하면 gratified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정리해드린 것들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시고요. 아여토기듯 퇴퇴 올리는
였던 문제든 아니면 예상 강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들 욕심내서 다 챙겨주시면 시험에 나와서 즐겁게 풀면서 역시 공부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실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